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정책 다카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오늘 LA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연방법원의 판결에 분노와 실망감을 드러내며 신속한 구제법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 폐쇄를 다음 달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열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지침을 바꾸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LA 카운티의 확산세를 경제 제재 단계에 적용했을 경우 가장 심각한 단계인 퍼플에 속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세크라멘토 카운티 등 주요 도시들도 퍼플 단계 기준치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서 유행하는 기절 챌린지를 하다 12세 소년이 숨졌습니다. 자녀의 SNS 사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법원의 다카 프로그램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수혜자인 한인 드리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포용적인 이민 정책을 기대했던 드리머와 가족들은 연방법원의 결정에 큰 실망감과 분노를 나타내는데요. 이민자 권익단체는 구제 법안의 신속한 통과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건물 앞 100여 명의 이민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주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위기에 몰린 드리머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포용적인 이민 정책을 기대했던 드리머와 가족들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카를 위해서 그런 공약을 걸고 해줘서 너무너무 기대했고 다카 신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이번에 텍사스에서 그런 결과를 내므로 해서 정말 분노까지 올라올 판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친구들이 실망할 걸 생각하니까 전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 신규 다카 신청이 중단된 상황인데다 상급 법원으로 갈수록 더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 판결을 뒤집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존 수혜자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에서 있던 판결 결과가 나쁘게 나와가지고 그게 2심, 3심 대법원까지 갔을 때 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걸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는 또 다카 현재 받는 수혜자들이라도 다카 갱신 이루지 말고 제때제때 신청해서 갱신을 받아라. 최대한 자신을 보호하라. 상황을 낙관하지 말라라고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는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다카 수혜자들에게 3년 안에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So what we want to advocate for is a Citizenship for All campaign, and all campaign stands for basically for all, not just excluding anybody else. That doesn't just mean dreamers, quote unquote dreamers, or just not just folks with DACA, but inclusive of everybody. Whether or not you have a degree, whether or not you have a college background, whether or not you have previous incarceration. We believe in rehabilitation rather than family separation. So we want to encourage people to apply, and we believe in all immigration for everybody. 연방 이민국에 따르면 현재 다카 수혜자는 61만 6천여 명이고 아시안 중에서는 한국 출신이 5,9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연방법원의 판결로 다카 신청자들은 해고 위기 등 체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어 민주당의 이민개혁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는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는 이번 달 안에 결정될 이민개혁법 통과를 위해 백악관과 의회 전화걸기 캠페인과 도시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의 국경 폐쇄를 다음 달까지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백신 완전 접종자를 대상으로 국경을 다시 열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내려진 결정인데 국경 개방만을 기다리던 주민들 사이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필수 이동 외엔 통행이 금지된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국경 검문소입니다. 국경 폐쇄는 월 단위로 계속 연장돼 지금까지 16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한 차례 연장됐습니다. 미 정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캐나다 멕시코 국경 폐쇄를 한 달 더 연장해 관광을 포함한 비필수 여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경 폐쇄 조치 연장은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ver the last week, we have averaged 239 deaths per day, an increase of nearly 48% over the prior week. 하지만 해당 조치는 캐나다가 국경을 열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내려진 정반대 결정으로 주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다음 달 9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비필수 여행 목적의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었습니다. Americans can walk or can drive across the border. And I just wish to God they would open or announce or say something from a federal level about what the plan is for us. 또다시 여행객들이 발이 묶이면서 관광업계도 초조하긴 마찬가지입니다. 25% of the visitors to Niagara Falls are from the U.S. and they typically represent 50% of the revenue. 국경 통행 제한 이후에도 비즈니스나 의료, 교육 목적 이동 등의 통행은 계속 허용됩니다. 또 국경을 통과하는 무역이나 항공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 여행객은 출발하기 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결과 확인서를 항공서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백신 접종 증명서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난해 시행했던 경제재개 4단계 가이드라인을 만약 현재도 적용했다면 지금 LA 카운티는 가장 심각한 단계에 속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수치상으로 LA 카운티를 비롯한 16개 카운티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와 양성 판정 비율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퍼플 단계에 속합니다. 따라서 식당, 실내 영업 등이 제한되는 등 대부분 지역에 봉쇄령을 다시 발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운티의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퍼플 단계에 속하는데 현재 LA와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세크라멘토 카운티 등 모두 해당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LA 카운티는 오늘 지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551명을 기록하면서 한 달 만에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최근 2주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어제 기준 7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7,05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주 전보다 2.7배 급증한 수치입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에 따르면 지난 8일에서 15일 동안 2만 3천 명의 어린이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6월 마지막 주 수치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급증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강력한 전염력과 백신 접종 속도 둔화가 지목됐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1차 접종률과 2차 접종률은 각각 56%와 49%로 조사됐으며 1차 접종률은 수주째 50% 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의료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매주 진단검사 의무화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감염 예방 차원에서 시내의 의료진들에게 출근 요건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의료진의 경우 접종 증거 대신 매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정책은 우선 보건국 의료 종사자와 모든 시 운영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에게 적용되며 향후 보건국 모든 직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편 현재 뉴욕시의 백신 접종률은 54%로 전국 평균 접종률인 49%보다 5%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리처드 브랜슨 버진 갤럭틱 회장에 이어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까지 민간 우주 여행에 성공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우주 관광 시대가 열린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이 우주여행을 즐기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과 함께 갑부들의 돈잔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겨졌던 우주관광. 리차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과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잇따라 우주여행에 성공하면서 민간인 우주관광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I mean, it was just like the most incredible dream. 미래의 우주선 티켓 판매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버진 갤럭틱이 1인당 25만 달러 상당의 우주선 티켓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미 사전 분량인 600장의 티켓이 매진될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억만장자들이 참여한 우주여행이었던 만큼 이른바 갑부들의 돈잔치라는 따가운 시선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우주여행을 마친 베조스 대표의 소감도 아마존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맞물리면서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I want to thank every Amazon employee and every Amazon customer because you guys paid for all this. 특히 현재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티켓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현실적으로 일반 대중들이 자유롭게 우주여행을 하기까진 최소 10년은 더 지나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우주관광 산업이 유망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천문학적인 운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 창출과 속도, 중력과 관련한 안전 문제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단기간에 우주여행이 대중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12살 소년이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서 유행하는 기절 챌린지에 도전했다 숨지는 참사가 또 발생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베다니 경찰국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시티에 거주하는 12살 소년이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에 후송됐지만 몇 시간 만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소년에게서 목 졸린 자국이 발견됐다면서 자살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틱톡에서 유행하는 기절할 때까지 스스로 목을 조르는 기절 챌린지를 시도하다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의 SNS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And that's the big thing. Kids are bored and they're trying new things. And parents really have to start watching their social media. 이번 사건까지 포함해 올 들어 전 세계에서 기절 챌린지로 인해 숨진 청소년은 모두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틱톡 측은 위험한 컨텐츠를 제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자녀 세액공제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자녀 세액공제 지급이 시작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주민들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려는 수법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전화와 이메일, 문자, SNS 등을 통해 자녀 세액공제를 빨리 지급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IRS 측은 자녀 세액공제 지급과 관련해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관련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받았다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미 서부 지역을 강타한 폭염 탓으로 생굴이나 조개 등 어패류를 섭취한 후 세균성 장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보건국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무더운 날씨로 바다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비브리오균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달 발생한 비브리오균 감염 사례는 총 52건으로 한 달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균성 장염의 주 증상은 오염된 음식물을 먹은 후 72시간 이내에 설사와 복통, 구토, 어지러움증 등이며 심할 경우 폐혈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국은 세균성 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익혀 먹고 요리한 주방 기구 등은 소독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우스 LA 지역에서 5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가 수배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8시 25분쯤 사우스 LA 지역의 한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들과 경주를 벌이던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건너던 59세 남성을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부상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 차량은 어두운 회색의 2021년형 기아 K5로 확인됐지만 용의자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PD는 제보자에게 25,000달러의 포상금을 걸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제품 수리 권한을 통제하는 독점적 관행을 개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거래위원회에 지시한 미국 경제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제조사가 제품 수리 권한에 제한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앞으로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기기를 어디서 수리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되며 이는 합리적 비용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규정은 권고사항이고 연방거래위원회가 우선 결정권을 지니고 있는 만큼 해당 명령이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안이 적용될 경우 애플이나 삼성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 업체들의 수리 정책도 변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국무부 2인자인 웬디 셔먼 부장관이 오는 25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 등과 만날 예정이라고 국무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며 이번 방중 협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 부장관이 오는 25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방문하는 최고위 인사로 방중 기간 텐진에서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관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국무부는 미국과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면서 이번 방중 협의에 북한 문제가 의제로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No one's interest for the DPRK to be a threat to the region and potentially beyond. It is in no one's interest to see a humanitarian catastrophe. 중국과의 이번 협의에서 북한의 핵 개발이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국가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앞서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가진 셔먼 부장관은 이번 협의를 통해 한미일 세 나라의 대북 공조를 확인했다면서 이는 북한에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That close coordination sends a very critical message to North Korea in that we are together and shoulder to shoulder in our approach to this policy. 셔먼 부장관은 미국은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북한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지만 어느 정도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의 중국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각종 제재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는 등 미중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성사됐습니다. 북한 문제에 협조하라는 미국의 압박에 중국이 어느 정도 호응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중국 중부 지역에 있는 허난성에서 1시간 동안 무려 2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까지 25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지하철 객차 안에 누런 흙탕물이 성인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역사 안으로 순식간에 밀려든 빗물에 승객들이 꼼짝없이 갇힌 겁니다. 중국 정저우시에 그제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내린 비는 201.9mm. 역대급 폭우에 터널 구간에 있던 지하철 승객 500여 명이 고립됐고 결국 12명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10几个人吧，一起在那爬了，因为当时水已经漫到我们肩膀了，这水冲劲太大了，就直接给冲走。 나머지 승객들은 계곡으로 변한 선로를 따라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锅里砸了一点，砸了上来了，然后有那个空气，要不然的话都可憋可难受。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정저우시에 쏟아진 비는 1년치 강수량과 맞먹는 617mm.
기상 관측 이래 사상 최고로 현지 언론은 1000년 만에 폭우라고 전했습니다. 허난성 정저우에서만 현재까지 25명이 숨졌고 7명이 실종됐으며 주민 20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번 폭우는 중국으로 접근하는 태풍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정저우 지역의 홍수 대응 태세를 최고 등급으로 상향하고 인민해방군 병력까지 투입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사직에서 내려오게 됐고 곧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드루킹 김동원 씨는 킹크랩이란 이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댓글 여론 조작에 나섰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습니다. 2016년 11월 드루킹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직접 봤다는 2심 판단이 유지된 겁니다. 김 지사의 방문 당시 킹크랩의 포털 사이트 접속 기록이 남아있는 등 시연을 참관한 게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는 판단입니다. 김 지사 측은 닭갈비집 영수증까지 제출하며 그 시간에 사온 저녁을 먹고 브리핑을 들었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의 지인에게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2심대로 무죄를 재확인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 특별검사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를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임기를 1년 앞두고 끝내 낙마한 김 지사는 경남도청을 나서며 담담히 소회를 밝혔습니다.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년 전 1심 유죄 판결로 77일간 수감됐던 김 지사는 창원교도소에 다시 수감될 전망입니다. 형기를 마친 뒤에도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어 정치적 재기마저 불투명한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MBC 뉴스 홍선입니다.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잇따라 내놨고 야권은 정부의 정통성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김경수 지사의 유죄가 확정되자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무산돼 몹시 안타깝고 아쉽다고 했고 정세균 후보는 대법원의 판단은 증거 우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참으로 유감이고 할 말을 잃게 된다. 힘겨운 시간 잘 견뎌내시라고 말했습니다. 특검 합의 당시 당대표였던 추미애 후보는 끝까지 특검을 반대했다며 김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선거 불복 시비는 차단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불법 선거로 규정하고 정부의 정통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무리한 경강부회의 다름 아닙니다.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 대표 시절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침묵하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론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반민주적 행태의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당연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비판의 강도를 더 높여 정권의 정통성 문제까지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말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도 집권 세력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누가 가장 이득을 받는지 천하가 다 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가세하면서 윤 전 총장을 향해서도 당시 검찰은 적폐 수사에 몰두해 드루킹 사건을 외면했다며 비판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이낙연 두 경선 후보 측이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둘러싼 설전까지 공개적으로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내 주자들은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에 대한 견제에 나섰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사이 이른바 적통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문제까지 공방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재명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004년 노 대통령 탄핵 과정에 참여했다며 구렁이 담 넘듯 하지 말고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공격했습니다. 찬성과 반대를 했느냐 분명히 밝힌 게 필요한데 왜냐하면 그럼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지킨다는 겁니까? 이 전 대표 측은 당시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없이 민주당 정신을 폄훼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1, 2위 주자 간 과열된 공방에 송영길 대표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네거티브에 대한 어떤 통제 기준 이런 것들을 정해서 발표를 하시고 또 각 후보자들이 다 모여서 한번 신사협정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야권에선 윤석열, 최재형 두 주자에 대한 견제가 잇따랐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두 사람에 대한 검증은 시작조차 안 됐다며 특히 윤 전 총장에 대해선 굉장히 보수적이고 제 생각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통합을 강조한 유 전 의원과 최 전 감사원장 측 발언을 한가한 얘기라고 깎아내리며 청산과 상식 회복이 우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중진인 권성동 의원은 범야권 유력 후보를 강 건너 불구경식 지켜보는 건 제1야당의 직무유기라며 국민의힘이 윤 전 총장 보호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개막식에 앞서 어제 일부 경기가 시작됐는데 안전 문제로 선수들이 선수촌을 떠나는가 하면 대회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됐습니다. 도쿄에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후쿠시마에서 열린 소프트볼을 시작으로 도쿄올림픽이 사실상 개막을 알렸습니다. 소프트볼과 여자축구가 4개 도시에서 진행됐는데 미야기에서만 일부 관중이 입장했을 뿐 모두 무관중으로 썰렁하게 진행됐습니다. 대회 분위기도 더욱 썰렁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른바 코로나 기권이 나왔습니다. 일본에 입국한 칠레 태권도 선수가 코로나에 확진돼 출전을 포기한 겁니다. 이 선수 1명에 관계자 7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대회 관련 확진자는 7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선수촌 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체조 대표팀은 호텔이 더 안전하겠다며 전격적으로 선수촌을 떠났습니다. 체조 5관왕에 도전하는 바일스를 포함해 미국 여자 체조 대표 선수 10명이 인근 호텔로 숙소를 옮기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메달 획득이 유력한 일본의 일부 종목 선수들조차 선수촌 밖에서 머물 것으로 알려지는 등 선수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수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저희가 오기 전에 딱 기사가 떠는 걸 보고 좀 무섭기도 했는데 일단 양궁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종목 전 나라 선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조직위원회가 처음으로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면 대회 취소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IOC는 곧바로 자신들은 절대 선수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그 가능성을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전 세계 124개국에 확산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21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주간 역학 업데이트 자료에서 델타 변이가 전 세계 124개국으로 확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많은 자료들이 델타 변이의 높아진 전염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몇 달 내에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영국에서 처음 보고된 알파 변이는 전주보다 6개국 증가한 180개국에서 확인됐다고 전했는데요. WHO는 지난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340만 명 보고됐으며
이런 추세라면 3주 안에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난 6일 미국 오리건주 남쪽에서 시작된 부트레그 화재로 인해 약 2천 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고 주택 60여 채가 전소했는데요. CNN 방송은 부트레그 화재가 지금까지 1,571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태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서울의 2.6배에 달하는 것이자 로스앤젤레스보다도 넓은 면적인데요. 이처럼 재난의 규모가 커진 원인은 기록적인 가뭄과 일찍 찾아온 폭염 등으로 불꽃이 잘 번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소방관 2천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진화율은 아직 30%에 그친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 당국의 압력으로 지난달 24일 마지막 신문을 발간하고 폐간된 빈과일보의 직원이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홍콩 언론은 경찰이 빈과일보의 전 경영 편집장이던 람만청을 외세와 결탁을 공모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로써 경찰이 빈과일보가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사옥을 급습한 이후 현재까지 체포된 직원은 8명에 이릅니다. 홍콩 기자협회는 정부를 향해 언론인의 활동이 어떻게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언론계에 대한 백색 테러 확산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11일 공산국가인 쿠바에서는 지속되는 경제난에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40여 곳의 지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진행됐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반정부 시위 이후 경찰에 체포된 사람이 미성년자를 포함해 50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앞서 시위 당시 쿠바 당국은 군경을 투입해 참여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했고 시위 이후에도 반체제 활동가와 독립매체 언론인 등을 무더기로 체포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경찰은 정확한 체포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체포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선수촌 시설에 대한 선수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TV 냉장고 없어요. 올림픽 선수촌 불만입니다. 자, 쾌적함을 자랑한다는 일본 도쿄올림픽 선수촌. 그런데 각국 선수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니칸 스포츠 등 일본 언론은 지난 20일 러시아 선수단의 발언을 인용해 TV와 냉장고가 없고 4-5명이 머무는 객실에 화장실이 하나뿐이라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비한 선수촌 시설에 대해 러시아 펜싱 대표팀 감독은 21세기 일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환경에 놀랐다. 중세 일본 같다는 비판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선수촌 시설이 논란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장신의 러시아 배구 대표팀 선수들은 욕실 천장이 낮다며 고개가 꺾인 채 찍은 사진을 올려 불만을 표했는데요. 하지만 SNS에는 각국 선수들이 선수촌 시설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어 역대 최고의 선수촌이라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의 자화자찬이 무색해진 실정입니다. 노르웨이 비치핸드볼 여자 대표팀이 반바지를 입고 경기를 뛰었다가 벌금 징계를 받아 논란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반바지 입어서 벌금, 비치핸드볼의 규정입니다. 반바지를 입고 골대를 향해 공을 던지는 비치핸드볼 선수들. 최근 동메달 결정전에서 반바지를 입고 출전한 노르웨이 대표팀 선수들입니다. 수영복 비키니 하의를 입어야 한다는 국제 규정에 공식 항의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유럽 핸드볼 연맹은 선수 한 명당 150유로씩, 모두 1,500유로, 우리 돈 203만 원의 벌금형 징계를 내렸습니다. 상의는 양팔이 다 드러나는 스포츠 브라를 입고 하의는 옆면이 10cm를 넘지 않도록 한 복장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인데요. 반면에 남자 선수복 규정은 상대적으로 느슨해 문제를 키웠습니다. 이를 두고 AFP 통신은 비치 스포츠에서 비키니 복장은 수년간 이어져 온 논쟁거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질 최대 범죄 조직원들이 땅을 파서 집단 탈옥을 강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땅 파고 집단 탈출, 브라질의 마피아입니다. 야심한 시각, 브라질 파라나주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웬 남성들이 건물 2층 높이에서 짐을 던지고 차례로 뛰어내리는데요. 자, 어서 나오라는 듯 손짓을 하는 모습이 참 대범하죠. 브라질 최대 마피아 조직원 9명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단 탈옥을 감행한 모습인데요. 탈주범들은 유치장 바닥에 구멍을 뚫어 땅을 파다가 경찰서 앞마당으로 연결된 통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사건 당일 탈주범 1명을 체포했지만 나머지 8명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3만 명의 조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이 마피아 조직은 볼리비아, 미국 등 여러 나라를 상대로 마약 밀거래와 밀수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한 남성이 자신의 승용차 유리창을 박살낸 두리안을 판다는 영상을 올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차량 박살낸 두리안 사주세요. 말레이시아에 사는 이 남성은 산지 3년밖에 안 된 승용차를 보고 경악했는데요. 겉이 철퇴처럼 뾰족한 과일의 왕 두리안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차 뒷유리창이 깨진 겁니다. 나무 밑에 그물을 쳐냈지만 하필 틈 사이로 두리안이 떨어져 차를 망가뜨렸다는데요. 차 수리비로 엄한 돈이 나갈 상황에 좌절한 남성. 고민 끝에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는 두리안을 우리 돈 14만 원에 판다며 홈쇼핑에 나온 것처럼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다행히 누리꾼 사이에 반응이 좋아서 SNS에서 회자되면서 뜻밖에도 현지 인적자원부 장관이 두리안을 사겠다며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차를 박살낸 두리안은 이미 가족들이 다 먹어버린 후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에도 개의치 않고 차 수리비보다 더 많은 돈을 보낸 장관. 남성은 남은 돈은 코로나 봉쇄로 힘들어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썼다고 합니다. 영원히 기억될 결혼식을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찾아간 러시아 커플이 있는데요. 5번째 키워드입니다. 화산에서 결혼식, 헬기까지 동원입니다. 바위 위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는 이 커플. 자, 그런데 장소가 심상치 않죠? 이곳은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 있는 해발 2173m 빌류친스키 화산 꼭대기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 덕에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인데요. 러시안 커플이 특별한 결혼식을 위해 헬리콥터에 하객을 싣고 화산으로 향한 겁니다. 빌류친스키 화산은 산사태가 잦아 지난 1월에도 인명사고가 발생한 곳인데요. 영원히 남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돌산을 걸어 올라가 목적을 달성한 커플. 하지만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특별한 것도 좋지만 너무 무모한 행동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국의 한 가정집에서 기르던 거북이가 가출 1년 만에 기적적으로 주인품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집 나간 거북 1년 동안 900m 이동입니다. 집을 떠난 지 1년 만에 다행히 주인품으로 돌아온 14살 거북이 맥시. 지난해 8월 높이가 30cm가량의 울타리를 넘어서 집을 나간 후 1년간 900m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가출 후 산술적으로 시속 11cm의 속도로 움직인 셈인데요. 맥시의 모험이 멈추게 된 건 당시 근처에 산책을 나온 두 이웃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맥시를 집으로 데려와 보살피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주인 찾기에 나섰고 얼마 후 진짜 주인이 나타난 건데요. 주인은 맥시의 머리에 인식칩을 심어둔 덕에 자신이 주인이란 걸 입증했다죠. 소중한 반려거북이 맥시. 앞으로는 말썽 일으키지 말고 주인과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1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